안녕하세요. 선한 러로쌤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31,000포인트를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우지수가 만약에 요 31,500 이상 회복을 하고 33,000까지 회복해주면 뭐 더 완벽해지겠죠. 이건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최근에 밀린 걸 이렇게 세 번째 바닥으로 여길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 하나, 어깨가 지난주가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상승한 어깨가 이렇게 올리느냐, 저점을 올리느냐 차이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이냐,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요 정도 모양이냐 차이가 될 겁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21선도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윗방향으로 한번 치고 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었다. 지표적으로.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쉬엄쉬엄 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FOMC가 있는데, 이 다음 주 FOMC가 이 빅1 100bp 인상하는 가능성이 있냐, 한 번에 1%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매파적인, 가장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제임스 블라드 총재마저 100bp 인상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빅1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 75bp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도감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는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이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밀려 내려오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밀려 내려오기보다는 상승 후에 숨고르기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 후반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 초에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다우지수는 역헤드 숄더 만들어가는,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더 약했죠. 의 구간에서 미국은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 이틀 더 밀리고 한 차례 더 밀렸기 때문에 반등 기간도 짧았고 반등도 당연히 약했죠. 그래서 한 단계 아래쪽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리 올라왔으면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요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주가 레벨이 낮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2400을 기본적으로 넘어가 줘야 숨이라도 좀 쉬는 거고, 기본적으로 2550에서 조금 더 세면 2650까지 2650까지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차 반등 목표치를 뭐 짧게 잡으면 2550, 조금 더 높게 26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오고 나서 2550까지 나오고 나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이 나왔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좀 더 좋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구간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건 바닥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을 만들고 700, 80 정도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면은 이중바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반등 탄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려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핵심이니까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에는 여전히 큰 자금이, 물론 오늘은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환율 동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6천억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큰 자금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기술주 중심으로, 그리고 금융주랑. 이렇게 실적 시즌에 대비해서 일부는 재매수한 건 다행인데, 뭐 추세적으로 계속 뭐 수조 원, 10조 원 이런 금액이 들어오기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술적 반등 정도를 여기고, 그렇다면은 개별 성향 있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번 주 주후반이면 꼬리를 말아 올릴 것이고, 다음 주 정도면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인데, FOMC 구간 잘 넘기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은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오늘 뭐 자금이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사실 7만원 구간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래저래 우려감만 계속 나오고, 그동안 좋았던 실적에도 그냥 찍어 눌렀는데 선반영된 부분이 많은데 좀 과했다.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오늘 6만전자는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린다 하면 일단은 67,000원까지는 올라오고 72,000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67,000원 정도까지 1차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1차적으로 10만원 회복되는 게 관건이었는데 오늘 10만원 갭으로 넘어와서 유지해주는 모습. 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치고 가야지 10만원을 유지해주겠죠. 이 상태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최근에 알려드린 이 트랩, 이탈한 다음에 회복되는 이 구간을 반대로 해서 돌파가 트랩이 돼도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까지 뭐 마중 나오면 피곤해지겠죠. 이 위에서 유지를 하려면 한 번 더 올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정을 받아도 10만원 흔들기 정도 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10만원이 관건이었는데 11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DBI텍이나 뭐 하나마이크론, 테스, 유니테크, 그리고 뭐야 SNS텍, 뭐 최근에 성장한 뭐 HPSP 같은 이런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다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 반도체주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인스가 이렇게 오르면은 소부장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탄력도는 좀 더 좋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제니 옐런 회장이 LG화학을 뭐 방문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뭐 전기차 관련 쪽으로 해서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신흥 SEC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LNF나 이런 종목들 충분히 뭐 후보에 넣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4만원 아래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인터넷 관련주들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21선 정도 올라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는 꾸준히 순환매가 돌고 있다. 뭐 코로나19 재확산과 뭐 원숭이 두창 그리고 임상 관련돼서 움직이는데 휴마시스가 가장 뭐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를 뭐 치료제 쪽에서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쪽이니까. 최근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뭐 살포시 쉬고 있습니다. 이건 쉬는 거예요. 최근에 뭐 먼저 올라왔으니까 쉬는 정도고, 그리고 워낙 무거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쉬는 정도고 16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뭐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뭐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꾸준히 확산된다라면 22만원 정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일단 16만원 회복된 다음에 보는 게 낫겠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좀 더 강하고 휴마시스가 안정적이고, 뭐 파메신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순환매 도는 거다 보시면 되고, 알서포트나 이런 원격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뭐 비트컴퓨터라던가 이런 UL스퀘어주도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학교 등교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뭐 IBM넷이라던가 이런 교육 관련주도 뭐 추후에는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아니어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변실 같은 경우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나 움직이지 크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UL스퀘어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금융주, 금융지 주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은행주다라고도 많이 표현해 드렸는데, 뭐 금리 인상 수혜주기도 한데 최근에 뭐 수급 영향력 뭐 피해갈 수 없었죠. 제자리 찾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요거 59,000원에서 6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이거는 뭐 기업에 대한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여기고, 그런데 뭐 현재 수급 동향이 좀 따르지 않다 보니까 밀렸다. 그럼 제자리 찾아간다면 이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럼 나쁘지는 않다. 지금 구간에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금융주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제주은행, 기업은행 오늘 전체적으로 다 기술적 반등 예쁘게 나왔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건 손보사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DB손해보험은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자리가 좀 있고 현대해상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 구간이 있는 거랑 다르게 여긴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 33,000원, 33,500원 구간 넘어가게 되면 저항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해상 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휴식을 취했던 이 조선주들 뭐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중공은 14만원 넘어서 위쪽으로 16만원도 넘어서 추세적으로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고 업황은 아주 좋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 삼선중공업 이런 조선주들, 그리고 조선기자재 이쪽은 성광밴드가 항상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나서 만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올라가고 좋습니다.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1,500원 이하면 더 좋긴 한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은 굉장히 좋죠, 성광밴드가. 자, 그리고 S-오일이나 뭐 GS, 천연가스 가격 상승하면서 좀 우려감 나오고 있죠. 노드스트림 때문에. 그래서 뭐 S-오일 지금 9만원, 지난번에 10만원 이탈하면 9만원쯤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 이탈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트랩 만들어 놓고 회복 가능성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오일이나 GS가 최근에 좀 충분히 휴식을 취했죠. 이건 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유가가 뭐 60달러를 이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100달러 흔들기 정도 한 거니까 뭐 추후에는 충분히 뭐 다시 한번 회복돼서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보면은 지금 뭐 매력적인 가격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사만헥토스를 비롯해서 이 콘텐츠주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은 나는데 이 3,600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사만헥토스는 참고하시고, A스토리가 조금 쉬고 있죠. 지금은 잠깐 쉬는데 요 31,000원 이 지금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31,000원 구간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수렴 과정 정도는 거칠 수 있겠죠.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리 찾아가면 저는 4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한 차례 너무 많이 밀린 상태에서 한 차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주 그래서 위지익 스튜디오나 뭐 덱스터 같은 이런 종목들 VFX 관련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제자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 올라오고 있고 덱스터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갤럭시암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은빈 씨 소속사 나노액터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뭐 움직이긴 했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직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시스템은 메타버스에도 좀 같이 엮여 있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쪽, 메타버스 쪽도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선익 시스템, 뭐 컴투스 홀딩스, 뭐 M게임, YJM 게임, 뭐 맥스트, MP 많죠. QXI, 이렌텍, 뉴프렉스, 알체라, 뭐 셀바세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엮여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밀린 만큼 순환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재미있는 또 반등 구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 2024년 7월 7일부터 그러면은 내후년 7월 7일이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필수로 적용한다. 이게 교통사고를 크게 방지해 줄 수 있다. 안전에 관련해서 보조 시스템 정도는 필수로 적용해야 된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네온테크를 비롯해서 뭐 베셀, 파이버 프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카본, 제이션 시스템 같은 UAM 관련주들 은근슬쩍 힘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올라와서 이번 주에 꼬리 이렇게 슬쩍 말아 올리고 다음 주에는 위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중반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뭐 베셀, 뭐 이런 종목들. 베셀 같은 경우는 21선 아직 못 넘어서 21선을 일단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도 기울기는 완만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 충분하다.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도 한때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었죠. 유행 관련주로. 지금 21선 넘어서 꼬리 이번 주에 말아올리기 시작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뭐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21선 이탈하지만 않고 유지만 잘해주면은 이번 주 가능성 높다라고는 보는데 뭐 기대감을 갖고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으로 이어지는 이 의료기기 관련주 쪽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말씀드리고 21선 터치하면은 올라온 다음에 21선 터치 정도 하면은 꼬리 말아 올린다.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정도에 한 번 정도 움직여 줘야 되는데 위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관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이런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누리호 성공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미국에서 발사하는 걸 준비하면서 이동하고
이제 다음 달에 발사하는 것 기대해 볼 만하죠. 8월 3일이 뭐 예정일이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지난번에도 좀 지연된 적도 있으니까 그 구간 생각하면은 지금 뭐 우주항공 관련주 관심 가져볼 만하고 방산 관련주들도 무기 수출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로보를 비롯해서 휴림 로봇이나 뭐 에브리봇, 유일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 순환매 노려볼 수 있습니다. 로보로봇도 이제 20에서 올라타면서 다시 한번 뭐 반등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올라와 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2,900원, 3,000원까지 회복해주면 뭐 더 할 나위 없죠. 지금가에서 저점 잡고 이렇게 한 번만 올라주면 돼요. 그럼 더 정확한 거는 21선까지 제압하면 되겠죠. 그럼 한 3,050원 정도 될 겁니다. 3,050원 위쪽으로만 올라와서 21선 제압한다. 다시 위쪽으로 갈 추세를 만들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최근에 많이 쉬었죠. 최근에 로보스타나 이런 쪽이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쪽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티즈 이쪽은 LG그룹 계열이죠. 그래서 LG그룹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등이 시작돼서 추후에 이제 사이맥스나 뭐 스맥, 뭐 아지넥스텍, 티로보틱스 이런 쪽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잘 버텨줬다라고 말씀드렸고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좀 둔해지는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반등을 하는 게 남은 거고 이제 반등이 시작하는 거고 반등 후에 유지하느냐 약간의 상하파동은 있어도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반등을 되돌리느냐인데 되돌리기보단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정점론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하파동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이렇게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여기서 눈치 보다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다른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뭐 가장 우려하던 것 중 하나가 뭐 1%까지 올라가면서 뭐 계속 뭐 너무 과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은 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매파적인 블라드 총재도 뭐 비건은 부정적인 견해다라는 걸 보면은 뭐 그럼 제니 젤런 의장이 그 의장이 아니죠. 이제 기존의 연준시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죠.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LG화학도 방문하고 이렇게 한번 본다라고 하니까 뭐 통화 수업까지 되면 좋겠지만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뭔가를 선물도 좀 안겨주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의 기대도 우리가 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여력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공포감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루한 구간인 건 맞아요.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고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슬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바닥 가능성이. 코스피도 이제 슬슬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바닥 가능성을. 일단 2400 회복하고 2550까지는 좀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멀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만 더 올라가도 2400은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이제는 좀 반등 후에 얼만큼 잘 유지해주고 얼만큼 잘 버텨주는지 시장이 얼만큼 기특하게 움직여주는지를 좀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바닥 잘 다지고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가면 우리 또 이제 워낙 뭐 과하게 밀려 있는 구간이니까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하반기에는 지금 3분기부터 출발 시작해서 뭐 저기 4분기까지 해서는 꽤 괜찮은 회복률을 보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제가 무작정 희망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근거대로 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그리고 이 근거에 뒷받침될 만한 기술적 근거까지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심되는 시장이 오니까 여러분 요 구간 잘 넘기시면 된다라는 거 힘내시기 바란다. 근거 없이 힘내는 게 아니라 근거를 보면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영상 추천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